어린 왕자 1장 6살 때 나는 원시림에 관한 책인 자연이 들려주는 실화에서 대단한 그림을 보았다. 동물을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따라 그린 것이 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먹이를 먹고 나면 보아뱀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면서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정글에서 벌어지는 모험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색연필을 가지고 작업을 한 끝에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내 그림 1호였다. 그건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어른들에게 내 걸작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서운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무섭냐고? 누가 모자를 무서워하겠니?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고 있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속모습을 그렸다. 어른들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어른들한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내 그림 2호는 이렇게 생겼다. 이번에 어른들이 해주었던 조언은 속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이나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에 열중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림 1호와 2호가 거둔 실패 때문에 낙심했던 것이다. 어른들이란 무엇이든 스스로 이해하는 법이 결코 없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번거로운 일을 언제까지나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랐다. 비행기 조종사 일을 배운 것이다. 나는 세계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지리학은 확실히 유용했다. 덕분에 흙이 보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밤에 길을 잃기라도 하면 그런 지식은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과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어른들 틈에서 오랜 시간 지내며 어른들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다. 판단력 있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나는 언제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를 보여주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 사람이 진짜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자로군. 그러면 난 그 사람에게 절대로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내 수준을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카드놀이나 골프나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 그 어른은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도 기뻐하는 것이었다. 2장 그런 고로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다. 6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말이다.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도 승객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수리 작업을 혼자서 열심히 시도해 보았다.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마실 물도 일주일치 정도밖에 안 남은 터였다.
첫날 밤 나는 모래 위에서 잠을 청했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조난을 당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보트를 타고 떠다니는 뱃사람보다도 더 고립된 처지였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쯤 다음과 같은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우자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저기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껑충 뛰어올랐다. 나는 눈을 마구 깜빡여 보였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니 나를 아주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는 몹시 기이하고 작은 사람이 보였다. 내가 훗날 그린 그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잘 그려진 것을 여기에 첨부한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 그림은 실제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6살에 어른들이 단념시켰던 바람에 그림이라곤 조금도 배워본 적이 없지 않은가. 보아뱀의 바깥쪽과 안쪽을 그려봤던 것만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제 나는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란 채 이 갑작스러운 환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인간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라. 게다가 이 꼬마 인간은 길을 잃고 모래밭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지도 피로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공포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아 보일 여지라곤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가까스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는 아주 느리게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 마치 아주 중요한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저기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도 기이한 일을 만나면 거역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인간의 거주지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아주 말도 안 되게 느껴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곧 나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지리학, 역사, 수학, 문법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짜증이 나서 이 어린 친구에게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지만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그려왔던 두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꼬마 친구가 그 그림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니야. 난 보아뱀 속이 들어있는 코끼리는 필요 없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 생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크고 무거워. 내가 사는 곳은 무엇이든 다 작아. 난 양이 갖고 싶어.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이미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미소를 살며시 지었다. 아저씨도 알다시피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림을 한 번 더 그렸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른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이쯤 되자 내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엔진을 빨리 분해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끄적였다. 그리고 이렇게 툭 덧붙였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안에 들어있어. 우리 어린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해지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이 풀을 많이 먹어야 할까? 왜?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은 뭐든지 아주 작거든. 이 양이 먹을 풀은 충분할 거야. 내가 준 양은 아주 작은 양이거든.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봐봐,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3장.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도 내 질문에는 좀처럼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린 왕자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은 그가 한 말을 통해 우연히 아주 조금씩 알게 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는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난 비행기를 그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가 그리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말이다. 이 물건은 뭐야?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 때 쓰는 거야.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야. 나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소리쳤다. 뭐라고?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재밌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사랑스럽게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나는 몹시 신경이 거슬렸다. 내가 겪은 불행한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구나. 아저씨는 어느 행성에서 왔어? 순간 나는 미지의 베일에 쌓인 어린 왕자의 출신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급히 물었다. 너 다른 행성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머리를 천천히 흔들면서 말했다. 이걸 타고서는 아주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었겠어. 그리고 그는 꽤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 보물을 응시하며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다. 다른 행성에 대한 이 반쯤 확실한 확신이 내 호기심을 얼마나 불러일으켰을지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 사안을 알아내기 위해 몹시 애썼다. 꼬마 친구야, 넌 어디서 왔어? 내가 말하는 내가 사는 곳이 어디야?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사색하는 듯한 침묵 끝에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저씨가 상자를 줘서 좋은 점은 밤에는 상자를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내가 착하게 굴면 내가 줄도 그려줄게. 그럼 낮 동안 양을 묶어둘 수도 있을 거야. 줄을 묶어둘 말뚝도 그려줄게.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 제안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묶어둔다고? 진짜 이상한 생각이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로나 떠돌다가 길을 잃을 거야. 내 친구는 다시 깔깔 웃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양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든 가겠지. 앞쪽으로 쭉 말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상관없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정말 작아. 그리고
약간 슬퍼하는 듯하며 덧붙였다. 앞쪽으로 쭉 가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